이거 것을 오 회장님 거 맞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의 대지물건 임장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위치 좋은 일반 경매물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번 대지가요. 사실은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물건이라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의견도 분분하고요. 소유주에 대한 부분도 가볍지 않습니다. 무튼 건축에 대한 지자체로부터 들은 답변과 현장에서 얻은 정보들도 있고요. 두 차례 임장과 그전부터 이 물건지를 다니면서 느꼈던 이곳의 상황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놓치시는 부분이 없길 바랍니다. 이번 물건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에 있습니다. 월령리는 제주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는 보시는 것처럼 바다와 딱 맞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물건 진짜 나오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물건지는 한담 해변과는 20분 거리고요. 협재와는 7분, 그리고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판포포구와는 3분가량 소요가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신창 해안도로와 9분 거리고요. 제주공항과는 1시간가량 소요됩니다. 이번 물건지는 동네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에서부터는 남쪽에서 진입하는 300m 길과 북쪽에서 진입하는 400m 길 두 군데를 이용해 봤습니다. 북쪽에서 물건지로 진입을 합니다. 큰 길로부터 400m 거리에 있고요. 이곳 골목은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그런 폭입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차라도 한 대 마주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피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돌담의 특성상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차폭이 넓으면 이 반질반질한 차에 상처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골목을 지나 거의 물건지에 다다랐습니다. 물건지 근처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터가 있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이 보입니다. 해질역의 반대편에서 300m 거리를 진입을 합니다.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하면 바로 해안가가 보이고요. 해안산책로의 끝부분을 지나치고 마을길로 진입을 합니다. 이곳도 차량 한 대가 지날 정도의 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90도로 꺾어야 할 때는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물건지가 바로 나옵니다. 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지금 화면은 제가 오전 7시 30분경에 방문을 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임장을 2번 다녀왔는데요. 일부러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의 모습 2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바닷가와 이렇게 가까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물건입니다. 그리고 땅 모양도 예쁜 편이고요. 이번 물건은 대지이고요. 196평에 알맞은 면적입니다. 제 나름은 좋은 경매 물건을 꽤 봐왔습니다만 이렇게 바다와 가까운 물건은 정말 간만입니다. 이곳은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지입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고요. 해안산책로와 그리고 중간에 선인장 군락지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이번 물건이 예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해안가로 산책로가 길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돌담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 쪽으로 길게 그리고 모양 예쁘게 있는 이번 물건의 모습입니다. 이번 물건은 서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요. 막 해가 차오르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물건지와 산책로 사이에 길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선인장은 산책로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물건지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산책로와 물건지 사이에도 선인장이 있지만 물건지 안에도 현재 선인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매 물건에 발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선인장은 아닌데요. 뭔가 일반 풀은 아닌 듯한 그런 다육이 같은 식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튼 이곳은 나대지 상태로 오랫동안 비어있는 곳입니다. 산책로에 올라서서 물건지를 바라다 봅니다. 산책로가 물건지보다 조금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물건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물건지가 훨씬 밑에 있다는 얘기고요. 물건지 뒷건물의 담이 약 2m 높이였기 때문에 어떤 개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최소 1m 이상의 성토가 필요할 거고요. 그 말인즉슨 큰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령리 선인장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을 저도 몇 차례 오갔으면서도 한 번도 이곳에 물건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만큼 경매로 나오기 힘든 곳입니다. 제가 임장을 갈 때는 평일이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을 때를 이용해서 틈틈이 촬영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곳이 아주 유명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기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노을이 이렇게도 멋있어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릴 것 같은 이번 물건은 예쁜 바다를 앞두고 있어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바다와 이렇게 가까운 물건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지요. 장점이라면은 상업시설로는 좋은 조건이다 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은 너무 가까운 바다이기 때문에 날씨가 오늘처럼 좋은 파도가 잔잔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바다가 태풍이나 심한 바람이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 바다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건물도 염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곳은 산책로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카페나 식당 등에서는 최고의 장점이겠지만 주택이나 펜션이라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수 있는 단점입니다. 이곳은 보존녹지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거기에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이쯤 되면 이곳이 과연 건축이 가능할까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청 건축과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현재 물건지는 자연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층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요. 현재 물건은 문화재 보존 1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번 물건의 옆 필지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공사로 인해서 경관이나 훼손이 될 수가 있어서 행위 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나 위치, 규모 등은 여러 번 바꾸면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지 내에 있는 선인장도 천연기념물에 속해 있다면 추후에 문제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물건지 안의 선인장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건축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달리 다른 답변 내용이어서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반가웠지만요. 문건으로 받은 내용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또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접도 부분을 살펴봅니다. 물건지 아래쪽으로 435-1번지에 대지가 있습니다. 약 16평가량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로가 두 필지 보이시지요? 375-2번지와 374-3번지 두 필지의 면적은 각각 7제곱미터고요. 각각 2평 정도 됩니다. 이 중 374-3번지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조회가 되지 않고요. 토지대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날짜가 191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주님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375-2번지 군유지의 도로니까 괜찮겠지 싶은데요. 현재 면적이 2평 정도로 상당히 작은 편이라서 설마 2m는 넘겠지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감정평가서상에서도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한다고만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몇 미터가 접도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접도된 폭은 측량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와 산책로 사이의 폭은 150cm가량 되고요. 산책로는 2m 30cm가 넘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물건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은 바당보름이라는 펜션이 있고요. 그 옆으로 신축 건물처럼 보이는 문워크라는 펜션이 또 있습니다. 이웃분께서 이곳 바당보름의 주인분과 친분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화면은 바당보름의 9옥 일대의 모습입니다. 현재 소유주님께서 이곳을 구입을 하시면서 9옥을 털고 신축을 하려고 하셨습니다만 그때는 허가가 나질 않아서 결국은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도 예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펜션치고는 담이 썩 그렇게 예쁘지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 담도 주인분께서는 새롭게 예쁘게 쌓으려고 하셨는데요. 그조차도 허가가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담 형태로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지요. 어떻게 뒷집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문워크 펜션은 현대식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9옥이 이렇게도 리모델링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지요? 위성사진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물건지 뒤로 바당보름과 문워크 펜션이 보입니다. 2020년의 모습도 지금과 다르지 않고요. 2019년에도 그리고 2018년에도 2017년에는 문워크 펜션이 털을 막 닦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바당보름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문워크 펜션에 이전에 9옥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지요. 2013년까지 내려오니까요. 그때 당시에 9옥이 없이 그냥 일반 나대지였습니다. 시간차로 인함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한쪽은 리모델링만 가능하고 또 한쪽은 신축이 됐던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무튼 문워크 펜션과 이번 물건지는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물건지가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힘이 더 실리게 됩니다. 100% 용적률이 적용이 됐더라면 문워크 펜션도 2층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었겠지만 1층으로만 건축이 된 것을 보면 이번 물건지도 2층까지의 층수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문워크 펜션의 담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다 쪽으로는 기존 돌담이 있고요. 펜션 쪽으로 한 번 더 쌓아서 펜션 안쪽에서 볼 때는 새로 쌓은 담만 보일 것 같습니다. 이곳은 1박에 55만원가량 하는 독채 펜션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펜션에서 바다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이시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물건은 근처에 오수관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건축이 가능한 면으로 기울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집 한 채 짓고 나면 30년이 늙는다는 말처럼 실제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으로 일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하실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영상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선순위 근저당이 경매 신청자이면서 또 이중 경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봤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하단에 법무부의 가압류로 추징보전액이 275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보통의 등기부등본과 달리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은행들의 채권이 있고 또 물건에 비해서 채권 금액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이쯤이면 이번 물건 뭐지? 하면서 막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사건 조회가 가능하고요. 사건 내용을 보니까요. 제주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등기 촉탁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송달된 곳은 대구구치소에 제가민 오모모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현재 소유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추론이 됩니다. 뭔가 보통스럽지 않지요. 소유주의 이름과 사건 내용을 포털 사이트에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이번 물건이 모모건설의 오모 회장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은행에도 직접 알아봤고요. 오모 회장의 물건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참 할 말이 없어지는 큰 사건입니다. 추정 보전액이 270억이 넘지만 이는 아직 확정 전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사건의 접수 날짜는 2021년 10월 1일입니다만 이미 경매는 그 전에 먼저 신청되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매각에서는 배당되기 어려울 겁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의 22291, 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대지이고요. 196평의 바다와 이렇게 가까운 땅이 4억 5천 정도라면 뭔가 감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으실 겁니다. 감정 가격이 낮은 이유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1구역에 해당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건축 여부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대박이다 아니면 쪽박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은 적지 않은 돈을 들이시는 만큼 본인 스스로 확인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부지런히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이었습니다.